라이프니츠는 낙관론적이죠. 결국 발전할 거라는데 그럼 발전하는 단계에서 이전에 보면 낙관론적이 하면 위약추 설명하지 못하잖아요. 그 사람은 이제 위약추를 설명하지. 책 뒤쪽에 보면 예. 악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악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좀 그게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얘기하면서 그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술어는 주에 포함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이제 스피노자에게서 신이 모든 것대로 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신의 의지와는 다른 어떤 것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거죠. 스피노자에게 있어서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을 얘기하면서 이제 이성의 진리와 사실의 진리를 구별을 하죠. 이성의 진리는 뭐냐면 여기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람은 동물이다. 근데 동물은 사람이다.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성의 진리라고 그래. 근데 이제 사실의 진리는 뭐냐면 제가 이제 조주성이가 안경을 썼다. 사실을 말한단 말이에요. 안경을 쓴 게 조주성이다.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의 진리는 반드시 그래야 하고 사실의 진리는 그럴 수 있고 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라이프니츠는 이제 위약추를 설명하는 거죠. 꼭 그래야만 되는 것을 벗어나는 이제 이성의 진리는 꼭 그래야만 하고 근데 이제 사실의 진리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걸 설명하면서 이제 그 세계가 분명히 그런데 불구하고 낙관적인 거예요. 근데 그 악이 있지만 그 악이 선을 엎을 만한 악도 아니고 오히려 악 때문에 오히려 더 이렇게 세상이 더 밝아진다고 할까? 견고해진다고 할까? 그러니까 세상다운 세상이라고 이제 라페이츠는 봤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악이 있으면 있는 그대로 설명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낙관론적인 기조를 라이프니츠는 유지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게 라이프니츠가 설명하고 보면 이제 제가 본 말은 그래요. 이제 실체에 대한 얘기예요. 결국은 실체는 하나를 봤는데 이 사람은 실체가 많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실체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를 많다는 얘기하기 위해서 모나드 얘기를 하는데 모나드 얘기가 사실은 잘 안 와닿아.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 앞에 우리가 책에 보면 이제 그럴듯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데카르트부터 이제 정신과 육체를 분리해 놨는데 그래서 실체는 정신과 육체를 봤단 말이죠. 근데 이 두 개가 서로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는 참 어려운 얘기였던 것 같아요. 정신과 육체가 따로따로 두 실체인데 어떻게 이것이 서로 관련을 맺지? 그러니까 우리 책에는 잘 그게 이제 논의가 잘 얘기가 안 돼서 안 나오는데 다른 책들을 보면 정신과 육체를 어떻게 서로 연결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정신이 사유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유가 있으면 이게 올바른데 우리 몸이 그대로 못 살아. 그러니까 정신과 육체가 어떻게 연결되지? 근데 그런 어려움, 그런 설명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책에 안 나오잖아요. 성과 선이라는 게 있어서 아주 이제 만들었죠. 뭐. 그런 얘기를. 만들어서 정신과 육체 서로 통합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두 실체가 있는데 이제 라이프니츠는 정신만 가지고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게 정신만 가지고도 설명이 안 되고 육체만도 설명이 안 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예를 들면 정신이 사유가 한다고 그럴 때 그럼 예를 들면 사유가 모든 것이 나오는데 잠잘 때라든가 기회를 쓸 때라든가 할 때는 사유가 없잖아요. 사유를 못 하잖아. 그럼 사유만 가지고 설명이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또 육체가 있는데 육체의 속성은 연장이라고 그랬죠. 연장,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게 그 속성인데 이 속성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걸 꾸준히 유지하려고 하는데 유지하려기 위해서는 연장 자체가 아니라 연장이라고 하는 그 속성 안에 어떤 힘이 있다는 거지. 그래야 그것을 계속 버티고 유지할 수 있단 말이죠. 아니면 그게 깨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연장에도 그 너머 혹은 그 배후에 더 다른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도 그렇고 육체도 그렇고 그것만으로 다 현상을 설명할 수 없어서 그래서 이 배우가 아니라 더 근원적인 것이 뭐냐면 그게 힘이라고 했는데 그런 힘이 과연 뭐겠냐? 그래서 정신과 육체 그 두 실체에 풀리는 그 이원론을 뭐로 통을 폈냐면 모나드 형이상의 점으로 이제 해결하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 형이상의 점은 물질적인 게 아니죠. 물질도 아닌 물질을 넘어서는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좀
그런 설명이 되게 좀 잘 와닿지 않아요. 근데 이제 실체라는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이 왜 실체를 그렇게 했을까? 그래서 아까 누가 얘기했잖아요. 실체라는 것이 이제 아까 모두가 쪼갰다고 했는데 그건 이제 김한수 목사님 잘 하신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실체가 일실체고 자연이었고 자연 속에 신인과 장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을 다 자기가 쪼갠 거야. 다 실체죠. 그전에는 실체가 하나였는데 이제는 무수한 실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나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눈에 보이는 세상은 눈에 보이는 건 말 그대로 사람이고 자연이 있단 말이야. 신은 잘 안 보이는. 그런데 이 세상을 설명할 때 지금까지는 스피노자는 일실체로 설명했단 말이죠. 근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원인도 결과가 나타나는 게 나오는 건 양태뿐이라고 하고 다 신이 한다고 했을 때 아까 말한 그럼 사람들 사이에 여기는 풍요성이라고 그래요. 생의 풍요성이라고 그러는데 생의 풍요성이 뭐예요? 다 다르잖아. 다 다르잖아. 근데 다 다른데 원인은 하나면 원인이 하나인데 결과는 다 달라. 말이 돼야 안 돼요. 원인이 하나면 원인이 여럿이야 결과도 달라잖아요. 근데 원인은 하나고 그러는데 결과가 다 다르게 나오네. 설명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이 볼 때는. 그래서 이 사람은 아까 이제 두 실체, 육체라든가 혹은 이제 정신을 이제 실체를 말하면서 이게 정신만 말해도 아까 잠잘 때라든가 기절했을 때라든가 그것을 설명이 안 되고 또 이게 어떤 연장이 공간을 찾아오고 일정한 모양을 갖추려면 그 연장이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연장이 되게 하는 그런 어떤 힘도 필요하다는 거지. 그거 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연장을 잇게 하는 힘은 분명히 물질적인 건 아니란 말이죠. 힘이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그런 근원적인 것. 그래서 정신적인 것과 그런 물질적인 것을 이제 통합해서 모나드라는 것을 정의한 것이죠. 그게 이제 다수의 비물질적인 힘. 그게 이제 모나드인 거죠. 그게 모나드가 뭐냐 도대체. 그러니까 모나드가 여러 종류의 무수한 모나드가 있는 것이죠. 그 모나드는 자체는 변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게 말 그대로 이제 흔히 말하는 이합집산, 서로 붙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하는 게 이게 되면 이제 인간의 그러니까 설명이 좀 그런데 생각해봐요. 모나드가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왔다 갔다 한다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게 다 모나드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철학 공부를 열심히 하면 철학을 좋아하는 모나드가 보여서 이제 하게 하고 또 떠나가면 이제 놀기 좋아한다? 놀기 좋아하는 모나드가 붙는다는 거야. 좀 엉뚱한 얘기 같지만 그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나타난 결과는 무수하고 그 무수한 모나드의 이합집산에 의해서 각각 다른 여러 가지 상황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양하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제가 볼 때 가장 큰 차이점은 실체를 하나로 봤다, 무수한 실체로 봤다. 분명히 눈에 보이는 건 똑같은데 그것을 설명하려고 할 때 스피노자는 하나의 실체로 봤다면 라이프니츠는 무수한 실체로 봤다는 거예요. 무수한 실체 이합집산으로 모든 것이 생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하세요. 그러면 아까 데카르트의 실체가 실체 증명을 할 때 네. 스스로 있어야 되고 영원하고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일시체가 됐잖아요. 스피노자에서. 네. 근데 다시 또 라이프니츠에 가서는 또 실체가 여러 개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무수한 실체, 다 실체라는 거지. 그냥 모든 게 다. 다 실체라는 거지. 그러니까 모나드라는 것이 모나드가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모나드 자체가 실체라는 거고 그 모나드가 무수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실체가 무수한 거예요. 근데 그 스피노자에서는 그 실체를 신으로 봤잖아요. 그럼 여기서의 모나드도 신이죠. 신적인 거로 볼 수 있죠. 그럼 인간적인 모나드도 신이고 자연적인. 그러니까 신적이라는 게 뭐냐면 그렇게 하면 또 이제 이거 잘 안 맞아 떨어지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아까 하신 말씀 중에 그 신과 인간과 자연을 다 섞어서, 그러니까 모든 걸 섞어서 좀 말이 좀 그렇지만 그걸 분할한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사실은. 그렇게 보는 게 맞죠.
설명을 해. 그렇죠. 근데 왜냐면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 나름대로는 이제 이성의 자기적을 통해서 세상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세상에 이제 그들이 이제 그들이 했던 것은 실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 실체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제 세상과 접목시키고 설명을 하려고 하느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다시 책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가장 큰 이제 차이점은 뭐냐면 물론 그 뒤에 뭐 우리가 이제 스피노자 할 때는 숙명론이고 원칙과 결과 똑같고 그래서 이제 그걸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것도 맞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체를 일실체인데 아니다. 사실은 실체는 무수한 거다. 실체를 본 사람이 있어야지. 그렇죠. 실제가 무수한 실체가 있어서 그 실체는 이제 모나드고 모나드가 연속률은 모나드 종류가 계속 많다는 거예요. 연속률은 뭐냐면 또 하나는 모나드에 등급이 다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단계에서 일반적인 사상이 보이죠. 육체랑 자연은 저열한 등급이고 인간 그 다음이고 신이 높은 등급으로 봤단 말이죠. 봤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모나드의 이합집산 모이고 모여서 뭐 그때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이게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니까 그런 이제 신적인 모나드가 모였다고 볼 수 있고 가장 모나드가 모인 게 신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사람도 사람인데 다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모나드가 있다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만드는 여러 가지 사람이면서 그 사람의 속성에 여러 가지 모나드가 있어서 각각 다른 사람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무수할 거 아니? 그러니까 모나드도 무수하고 연속률에 의해서 각기 똑같은 양태지만 다른 개성들이 다 개체성이 있는 것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라이프 티칭을 봤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그게 라이프 티칭의 생각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 얘기를 하냐면 이제 아까 말한 그럼 우리는 이제 신의 모델은 아니에요. 중간적인 단계 모나드의 등급으로 볼 때 중간인데 그러면 신이 이럴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야 낮은 등급의 모나드에 저급한 등급의 모나드의 집합인 우리 인간이 어떻게 더 높은 차원의 최고 차원의 모나드인 신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있겠냐? 그거 맞다고 할 수 있냐? 그러니까 비로소 이제 인간의 인식 능력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거죠. 알 수 있냐? 근데 인간 스스로 우리 인식에 대해서 물음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로코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신이라는 게 애매한 거예요. 모나드가 맞아서 신이냐 아니면 신이 따로 있어서 그런 모나드를 다 만들게 한 거냐 하는 게 설명이 애매하죠. 그러니까 이제 모나드 안에 신이 있냐 아니면 신은 모나드를 초월해서 옆에 있어서 그걸 다 만들게 한 게 신이냐 이런 부분이 이제 불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모나드와 함께 같이 있냐 내재적인 아니면 모나드 밖에 있어서 이렇게 신이 그런 모나드를 다 주장하는 거 이렇게 하는 것이 설명이 시원하지 않죠. 사실은 이제 말들을 보면 이제 모나드 안에 다 있어야 되네. 근데 이제 마치 예종조와 연속률에 가면 모나드 자체가 아니라 그 모나드 위에 있어서 그 모나드를 이렇게 이합집산을 하는 또 다른 신이 있는 것 같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것이 설명이 불분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의식의 자기전개라는 걸 놓치지 말고 이제 실체를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스피노자는 데카르트가 말했던 그 이제 무엇이 가장 확실하냐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신과 자연에 대한 것은 좀 희미했어요. 그리고 이제 보다 더 신에게 자연에게까지 또 사람의 윤리에까지 더 정확한 실체 정의를 통해서 더 정확하게 이제 그 자의식의 자기전개를 하려고 했고 라이프 티칭은 이제 스피노자에 비교해 보면 스피노자는 일실체를 얘기했는데 아니 실체는 무수한 거다라고 보면서 이제 모나드라는 것을 상정했고 상정할 때도 이제 그게 막 그냥 모나드가 아니라 말은 참 논리적이에요. 왜냐면 정신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냐는 말이지. 어떻게 움직이고 세상에 돌아가. 또 물체이려고 한다는 것은 어떤 공간을 점유하려면 이게 물체로서 지킬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물질적인 게 아니란 말이죠. 힘이니까. 그러니까 비물질적인 그 무언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게 뭔지 모르지만 그리고 그걸 모나드라고 상정을 한 거죠. 그 말은 이해가 되는데 모나드가 있어? 모르죠. 안 봤으니까. 근데 이제 그게 말이 되는 거죠. 대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무수한 모나드가 연속률이 있고 예정 조화에 의해서 움직여서
각각의 모든 세상이 다 만들어진다는 거지. 그럼 그게 신이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신의 문화가 따로 있고 신을 닮은 사람은 있을 수 있겠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개체 그대로 본 거죠. 개체 그대로 다 인정을 한 거지. 근데 그것은 모나드의 연속률과 이합 집산에 의해서 예정조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렇게 본 거고 한계점 아까 그런 거죠. 낮은 단계인 인간이 모든 것을 신의 심적인 걸 다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 게 정말 맞냐 하는 이제 자기의 인식, 능력, 인식의 범위에 대한 물음이 시작이 됐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신이 모나드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뭐 안팎이라면 또 말이 또 있지만 뭐 그렇게 만들어진 게 신이냐 모나드 만들어진 게 신이냐 아니면 외부에서 이렇게 그런 모든 것을 모나드의 그 연속률과 예종조화를 하는 신이 따로 있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줘서 이게 분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합리론 이 한까지 온 것이고 나머지 이제 경험론을 하게 되면서 이제 둘이 합쳐서 칸트가 이제 선험적 비판 철학을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죠. 강 목사님. 좀 의심스러운 게 풀렸어요? 좀 속이 시원해야 되는데. 전사님. 예. 네. 네. 질문해요.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나만은 스타일이. 비슷한 면도 있죠. 어느 하나 이렇게 툭 치고 하나는 모았다가 흩어졌다가. 그렇죠. 이제 왜냐하면 이론이었다가 종합하고 정리하고 새로운 이론을 내고 종합하고 정리하고 비판하고 그럼 비슷해요. 이제 칸트가 모았단 말이에요. 모았는데 칸트는 이원론이야. 그러니까 사실 이론으로 만들죠. 피테야. 그건 이제 그런 성향 계속해서 철학에 계속 있습니다. 박치고 5분 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